5강에 있어서는 대리 부분이죠. 이 대리는 여러분들이 꼭 대리의 삼명관계를 머릿속에 그려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첫 번째, 거기는 대리권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대리권에는 대리권이 발생, 그리고 발생된 대리권의 범위, 그리고 제한, 그리고 소멸 부분, 이걸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그래서 그 부분은 대리 행위 부분이죠. 그래서 현명주의가 적용된다라는 것. 그리고 대리행위의 그 하자는 누구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대리인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보시고, 다음에 이제 본인과 대리인의 본인과 제3자 간의 상대방 간의 관계. 이 부분은 이제 효과 부분입니다. 효과는 직접 발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 부분은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임의대리, 법정대리, 그리고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대리권 범위는 이 임의대리에 있어서 당사자가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그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보존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 이것은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안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공동대리 제한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럼 뭐를 공동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표시를 공동으로 할 것이냐?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할 것이냐?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럼 의사표시는 뭐 1인 이하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멸, 대리권 소멸. 대리권 소멸은 공통된 소멸 사유와 그리고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 공통된 소멸에서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리고 대리인 파산까지. 그리고 이제 임의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파산이 대리권 소멸 사유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통설은 인정을 한다. 다수설은 인정을 한다. 물론 이제 법정 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파산됐다 하더라도 소멸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리 행위 부분에 있어서는 현명주의가 적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인을 위하여라는 그 의미가 뭐냐?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나 아니면 본인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의미냐?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라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설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된다. 하자는 누구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 하자는 대리인 중심으로, 행위 주체인 대리인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이 지시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 사정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인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죠. 효과 기속 주체니까.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효과는 직접 발생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간접 대리와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권 대리 부분에 있어서 무권 대리는 광의 무권 대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로 이렇게 구별이 된다고 그랬고,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 이걸 생각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건 대리 행위 부분. 현명은 했다라는 얘기죠. 현명은 했는데 뭐가 없다? 대리권이 없다. 그래서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에 나누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하기는 했는데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그래서 표현 대리도 역시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성질 자체는 무권 대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표현 대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리권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 대리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표시한 겁니다. 이 대리권 수여 표시는 뭐냐? 이게 의사 표시냐, 의사 통지냐, 관념의 통지냐, 사실 통지인 관념의 통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리권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건으로서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의 요건은 일단 수여 표시가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신문 광고로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수여했다는 사실을 표시한 그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해야 됩니다. 엉뚱하게 제3자가 와서 법률행위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표현대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었다는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상대방은 손의 무과실이어야 되고, 손의 무과실 입증 책임이 누가 지느냐? 통설 판례가 일치하여 본인이 입증 책임을 진다라고 했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일단 유효하게 대리권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 대리권의 종류가 뭐냐? 공법상의 대리권도 상관이 없다. 가령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가령 위임장을 줬는데 다른 사법 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있고, 표현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기본 대리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 이것도 기본 대리권으로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 요건으로서는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하고 기본 대리권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동종 유사할 수가 많겠죠. 가령 위임장 또는 등기 서류를 주면서 은행에서 1억을 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2억을 빌려가지고 1억은 자기 착보하고 1억은 주는 이런 케이스가 많겠지만, 전혀 동종이 아니더라도 종류 자체가 다르더라도 상관없다. 공법상의 대리권을 줬는데 사법행위를 해버렸다든가, 일정 영업허가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집을 팔아버렸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고 그랬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이것은 통설은 손의 무과실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통설과 판례가 입증 책임에 있어서 나눠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만 있기 때문에 주장자가 입증을 하라라는 게 법률요건 분류설이에요. 민사소송에 하면. 그래서 판례는 이럴 때 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설은 여전히 표현대리의 취지를 생각해서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판례와 다수설이 나눠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리권 소멸이의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이의 표현대리는 이건 기본 대리권이 존재를 과거에는 했었다.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 그런데 법률행위를 할 때는 대리권이 소멸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되겠죠. 법률행위 당시에는 대리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은 손의 무과실이어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존재했던, 지금은 없는 대리권을 행사를 했긴 했는데 그 범위가 그 범위 내에야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대리권 범위를 넘어버렸다, 월권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126조가 적용이 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돼요. 그래서 그 기본 대리권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에는 표현대리도 적용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도 입증 책임이 누가 있느냐? 통설 판례가 일치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입증 책임이다. 선의 무과실. 그리고 이제 표현대리의 성질은 여전히 협의의 무권대리 성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확정 유효로 만들어버리고, 또 상대방은 철회를 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표현대리가 성립이 된다면 이것은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지 과실상계 법리를 여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